At 3 when I called you up, said I need you now cause I'm losing patience. By 4 you were knocking on my door. I said love is a two-way road. You don't care no more. Am I going crazy? 안녕하세요, 부자빠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얼마부터가 안전한가, 창업을 했을 때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편의점 식당 매출부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12월 15일 12시 기준입니다. 매출이 384,800원 나왔습니다. 와, 이익률은요 30%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25.8% 나왔어요. 심각하죠. 이건 뭐 그냥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제 손에 들어온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당은요 같은 날이죠. 15일 21만원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데요. 한 30그릇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익률은 약 40%로 보고 있어요. 자, 아니 왜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가 한번 이유를 볼까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져서입니다. 이날 1078명이 나왔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3단계를 고려 중인데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저 같아도 1000명이 넘으면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최고의 한파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영하 17도였어요. 아울렛 옆에잖아요. 아울렛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원래 아울렛이 주손님들이 보면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이렇게 추운데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오겠어요? 야,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세 번째는요, 뭐 이 이유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3단계를 하게 되면요, 아울렛이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이죠, 셧다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식당이나 편의점도 뭐 안 그래도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 닫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그냥 쉬자. 그냥 집에 청소나 하자. 팩이 나오면 팩이 먹어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속편하고. 자, 오늘 매출은 이 이유 때문에 안 나왔고요. 자, 그냥 그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편의점 창업은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나요? 뭐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많을 거예요. 하나씩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편의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편의점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 번째, 최소 인원으로 운영 가능하다. 제가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편의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최소 3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3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편의점은 한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매출이 200, 300 이상 나오면 2명 내지 3명? 식당이 만약에 매출이 200, 300 나온다. 최소 4, 5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편의점의 장점이죠. 한 명으로 많은 인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최소 인원으로 운영 가능하다. 두 번째는 타업종에 비해 육체 노동이 덜하다. 식당, 고깃집 뭐 이런 데서 일해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는 데서 일해보세요. 편의점은 그나마 덜한 겁니다. 물론 편의점이 무조건 편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뭐 편의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건 진열하고 발주 넣고 청소하고, 뭐 그 정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 업종에 비해서 그나마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창업 비용이 저렴하다. 야,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죠. 제가 예전에 고깃집이나 커피숍을 하려고 견적을 내본 적이 있어요. 평수가 20평도 안 되는데 커피숍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1억이 넘고 고깃집도 그 정도 합니다. 평수 좀만 크면 1억 5천, 2억 그냥 넘어가요. 근데 편의점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 예, 한번 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편의점은요, 편의점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편의점을 오픈하고 한 1년 정도 돼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내내 발주 넣고 편의점에 문제 생길 때마다 전화통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편의점 일을 해외에서도 신경 써줘야 되는,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딜 가지를 못해요. 3박 4일? 2박 3일 휴가? 만약에 혹 간다고 해도 알바에게 맡겨두고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게 휴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편의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일까요? 일단은 사방에서 전자파가 막 쏟아져 나오죠. 전자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냉장고가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 냉기가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여름에 딱 엎드려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한 무릎 밑으로는 냉기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릎하고 발목이 좀 안 좋습니다. 확실히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폐기가 나오면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편의점에다 썼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뭐 운동을 한다거나. 사실 이거는 뭐 핑계라면 핑계지만 정말 그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육아도 해야 되잖아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패기를 먹기도 하고요. 저는 가장 심한 경우는 밥을 30분 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빨리 먹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술 뜨면 손님 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매출에 기복이 심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편의점을 하고 있어요. 뭐 매출이 150, 200,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몇백 미터 안에 편의점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마트24를 하고 있는데 GS25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마트24가 좋은 물건이 많다 하더라도 GS25에 손님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심한 경우는 50%까지 감소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날씨의 변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갑자기 추워졌다, 매출이 확실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또 편의점의 단점이죠. 자, 그러면은 편의점 창업을 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맹비죠. 77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이고요. 타사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마트24를 운영 중입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 5년 계약시 무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5대5로 본사와 각각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건데, 5년 계약을 해서 5년을 다 채우게 되면은 그 안에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도 해약을 했을 시에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 각오하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신 후에 편의점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중도 해약해서 큰 돈을 오히려 날릴 수가 있어요. 자, 상품대가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담배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고요. 이제 뭐 음료수나 과자, 뭐 각종 그런 이제 뭐 과일부터 해서 모든 거 포함해서 2,500에서 3,000만원. 만약에 평수가 크다 그럼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보험료가 400만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약 한 500만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멸입니다. 소멸되고요. 그리고 기타 용품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어닝이 만약에 매장이 크다 그러면은 뭐 한 300만원 4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 같은 경우는 도시를 벗어나면 이런 파라솔 테이블도 많이 놓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뭐 이제 데크 공사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1,000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 도구, 쓰레기통 등등 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00에서 500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뭐 2천만 원부터 뭐 5천만 원, 뭐 7, 8천만 원까지 다양하겠죠. 예, 비용이 뭐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5천만 원은 가맹비부터 기타 용품까지 쭉 모든 걸 더했을 때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제가 대략 2천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총 7천만 원이다. 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씩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창업 비용은 7,500, 적게는 한 6,500, 6,000 이 정도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수익률은요 20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0% 이하 나온다 그러면 아예 창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매출이 얼마 나오냐,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를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다 그러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매출이 300만원 250만원 이상이 아닌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 이하인데 25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와. 그러면 할만해요. 근데 200만원도 안 되는데 매출이 20%도 안 돼. 그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마진율은요 25%입니다. 25% 이상은 나와줘야죠. 예. 이상적인 하루 매출은 얼마냐? 150만원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여기에 이익률까지 25% 이상 나오면 아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가 100만원일 때 매출이 그래도 100만원은 나와줘야 됩니다. 200만원일 때는요 150은 나와줘야죠. 왜냐면 일단은 이 150만원이면 알바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180만원이면은 당연히 더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올 때는 거의 24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24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임대료가 200에서 300이 나올 정도면은 이 정도 매출은 나와줘야 큰 부담 없이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익률도 20%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알아봤는데 임대료를 200만원 달래. 근데 거기가 편의점 자리야. 어떤 사람이 양도양수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럼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자료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160만원 나와 매출이, 이익률이 25% 이상 나와. 그러면은 할만합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300만원이야. 근데 매출이 180만원 이상 나오고 이익률이 25%야. 할만해요.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알아보고 창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타 수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광고 수입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배 진열장 위에 보시면 담배 광고 많이 하죠. KT, 말보로 회사들. 그리고 그 매대 양옆으로 보시면 담배 광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GS25 같은 경우는 이런 모니터 같은 거 세워놓고 창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기타 광고에 들어갑니다. 수입이 발생합니다. 예,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대료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예,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관리비는 2-30만원 나오겠고, 적은 데는 5만원에서 10만원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본사와의 수입 배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게, 저는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원을 본사에 제출을 하고, 이거를 이제
지불을 하고요. 165만원 165만원 지불을 하고 나머지 수익은 제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올랐어요. 현재 조금 올라서 아마 1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세븐, GS, 미니 등등 그런 편의점들은 7대3으로 수입을 나눕니다. 그래서 업주는 7, 본사가 3 이렇게 먹는 겁니다. 자, 폐기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 상품은 유통기한 지난 이제 그런 김밥 종류, 빵 종류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삼각김밥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본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본사 수입 배분은요, 제가 아까 30%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30%인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25%가 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약간 회사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건비는 이제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분도 인원을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 상이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지출이 있어요. 공과금,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도 있고요. 소모품, 이런 소모품들, 그리고 보험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재 보험 같은 거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화재 보험은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렌탈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월 얼마씩 이제 내고 있습니다. 자, 지출 내용은 대략 이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편의점 수입을 산출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준치는 매출 150에 매출 150에 수익률 30%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매출 150에 수익률 30% 라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마트24로 계산하면 좋은데 이마트24로 계산하지 않고 일단은 아까 수익 배분 7대3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 매출 150이면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죠. 여기서 내 수입이 30%니까 0.3을 곱하면 1,350만원, 내 순수익이 1,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출을 하나씩 빼볼까요? 1,350만원에서 본사에 지출하는 거 30% 얼마입니까? 405만원. 135만원에서 405만원을 빼면 945만원이 나옵니다. 945만원에서 150만원을 뺍니다.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가정하고 150만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95만원이 남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795만원이 남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 전기세 50만원은요 지금 제가 매장을 22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22평 기준이에요. 50만원, 아마 한 큰 데는 70만원 80만원까지도 나올 거예요. 24시간 해도 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50만원, 수도세 2만원으로 잡고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한 3만원 잡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아까 보험료 말씀드렸죠. 이것도 10만원 잡아 볼게요. 렌탈료 10만원. 렌탈료는 뭐죠? 예, 아까 그 커피 내리는 기계, 그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50, 2만원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5만원이 나옵니다. 75만원에서 795만원을 빼볼게요. 그러면은 720만원이 나와요. 자, 72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는 저희가 24시간을 안 하더라도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긴 시간을 알바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뭐 볼일도 봐야 되고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하루에 한 명에서 두 명의 알바를 8시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8시간을 써도 본인이 거의 10시간 가까이 일을 하셔야 돼요. 9시간에서 10시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한 명에서 두 명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쓴다고 가정하고요. 자, 8시간을 8,590원으로 곱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르죠.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또 저기 주말 수당, 또 수당이 따로 붙는 게 더 있습니다. 일단 그건 뒤로 하고 8시간 근무한다 쳤을 때 하루에 68,720원.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 좋게 7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7만원에 30일이면 얼마예요? 210만원. 210만원에서 더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10만원이 들고요. 그리고 폐기물품 본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죠. 뭐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거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폐기가 나오니까, 장사 잘 돼도 폐기가 나옵니다. 약 10만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 굳이 그게 아니어도 과자나 라면도 폐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원은 나온다 생각하고 10만원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로스가 있어요. 이거 5만원으로 잡았는데, 로스가 뭐냐, 제가 먹을 수도 있고요, 분실할 수도 있고요, 상품이 파손될 수도 있어요. 분실은 뭐예요? 애들은 훔쳐갑니다. 심지어 아줌마들도 훔쳐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진열하다 보면 또 이게 들고 옮기다 보면은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된 커피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그냥 팍 터져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캔 음료 같은 거 비닐 칼로 이렇게 건드렸다가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음료수를 뒤집어 쓴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5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5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얼마죠? 15만원이죠. 210만원에 15만원을 더하면 225만원이다. 여기서 나머지 아까 마지막 최종 720만원, 이거 보이시죠? 720만원을 빼면 토탈 495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00만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할 수도 있고, 나는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어, 뭐 편의점을 하나 더 하고 있어, 그러면 알바를 더 많이 돌려서 수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많게는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셔라.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보시면은 교통비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비도 필요하잖아요. 식대도 들어가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수익이 제가 지금 이거 해드린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7천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정도 벌었는데 밥값하고 차비하고 생활비 쓰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 부부간에 밤낮 주야로 알바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다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시간이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저도 요즘 그런 부분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편의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빠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고, 혹 그 자리에 편의점이 있다면 확실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 자료들, 매출이나
그 이익률에 대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창업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올바른 판단으로 잘 계약을 하셔서 이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운 날씨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